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 학내 언론사 중대신문과 UBS의 기자가 만나 사회문화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시선을 담다 진행을 맡은 중대방송국 UBS 기자 김은혜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바로 쉬었음 청년입니다. 중대신문 제2083호에 실린 사회부 기사 방구석 청춘, 현관문을 넘으려면 을 소재로 기자들의 시선을 담아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고용 한파 시대,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4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어만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쉬는 집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리고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담에서는 쉬었음 청년 현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정책적 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중대신문 한재준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 학기 사회부 정기자로서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했던 중대신문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그럼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서의 쉬었음이란 일할 능력은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자발적 휴직을 하는 것, 즉 그냥 쉰다라고 답한 경우를 뜻합니다. 해당 개념은 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 포기자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고 구직 단념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최근 1년 내 구직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반면 쉬었음 청년은 노동시장 자체와 거리를 두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쉬었음 청년의 등장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또 이 개념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에 대한 개념부터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취업이나 진학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 인구를 뜻하는데요.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이 숫자가 약 50만 4천 명이었는데 이는 집계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비교해보면 2010년에는 28만 2천 명이었는데 1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구직에 실패했거나 어쩔 수 없이 중단한 게 아니라 스스로 노동시장과 거리를 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단념한 것도 아닌 아예 초입 단계에서 잠시 멈춤을 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곧 우리 사회 취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쉬겠다고 답하게 되는 배경에는 일자리의 질적 문제, 미래 전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쉬었음 인구란 별 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는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지쳐 눕고 또 어떤 이는 가족 돌봄을 책임지며 누군가는 불안 속에서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쉬었음이라는 단어는 개개인의 다양한 맥락을 지워버리고 오직 생산적 경제활동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권력 중심적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청년 중 정말로 마음 편히 속 시원하게 쉰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용어 안에는 청년들의 무력감, 불안, 보이지 않는 노동이 모두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이러한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쉬었음이라는 말이 마치 청년들이 그냥 게을러서 아무 이유 없이 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쉬었음 청년들의 상당수는 이 중소기업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의해서 일을 그만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1년 이내에 퇴사한 쉬었음 청년 중 무려 93.7%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한 청년분도 주 6일을 꼬박 일하는데 급여는 적고 작업 환경은 너무 열악했다며 결국 참다 못해 퇴사를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구직을 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일을 내려놓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표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청년들의 사정을 지워버리고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게으름으로 돌려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 속 쉼을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의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한국 사회의 쉴 권리조차 주지 않는 구조와 쉬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쉰다고 표현돼도 실제로는 불안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일종의 쉼 없는 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은 생애 주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노동시장 진입 준비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나이대입니다. 따라서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개인 자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인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향후 경제적 기회가 더욱 제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을 일컫는 니트족화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청년층의 증가는 국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쉬었음을 선택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구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선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이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과 기업이 내놓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에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응답자의 무려 64.3%가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은 줄이고 오히려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이 청년들이 들어갈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예요. 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미만인 중소기업의 연임금 격차가 2020년에는 약 2,148만 원이었는데 2024년엔 2,694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더 난 거죠. 복지와 근무 환경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굳이 내가 이런 조건을 감수하며 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직 자체를 미루거나 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고요. 결국 쉬었음이라는 건 이 청년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불충분한 사회 안정망이 겹치면서 청년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사회가 청년들에게 어떤 조건과 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구직자가 눈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겠죠. 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 분위기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청년뿐 아니라 학부모와 사회 전반에 대기업 취업은 이꼴 성공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말씀 주셨듯 청년층 대부분은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입은 쉽지 않고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일거리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취업 가능한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 간의 간극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기보다는 기업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 청년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경력 공백이나 쉬었음 청년의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행 노동시장의 구조가 쉼 당한 청년들을 만들어낸다고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성과는 미미하죠. 즉, 관련 정책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 주로 중소기업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2018년에는 약 8조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무려 19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 정부가 정말 많이 투자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OECD도 지적했듯이 이미 한국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000건이 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OECD는 2018년 보고서에서 이게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명을 위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건 임금과 복지가 보장된 이 질 좋은 일자리인데 정부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이 미스매치 문제가 더 심화된 셈이죠. 대기업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한테 와닿지 않는 정책이니 쉬었음 청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 무리가 전혀 아닌 겁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의 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정책이 절실하겠군요.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니까요. 저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무엇보다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경험 여부, 구직 의사 여부나 개인의 환경에 따라 말이죠. 또 단기적 개입이 아니라 구직 이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쉬었음 청년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저도 이 대담을 통해서 이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봤거든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될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기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쉬었음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려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각자 다른 이유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한 건데요. 또 흔히 해법으로 대기업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만이 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경험을 쌓고 또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신입들이 자연스럽게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하고요. 이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 또 공공기관에서 경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기 프로젝트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이 실무에 직접 뛰어들면 이 산업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또 협업 경험도 쌓을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어떤 일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할지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결국 미래 GDP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 지원과 같이 인구 감소 가속화나 이런 사회 전반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을 보면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이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단 5곳뿐입니다. 새로운 강력한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야 일자리 구조도 훨씬 다양해지고 또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이 반드시 대기업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기업, 안정적이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청년 고용의 토대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담을 진행하면서 한 명의 청년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 세대가 취업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쉬었음 청년이라는 개념은 처음 접해봤는데 제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다양한 삶의 맥락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 현상인 만큼 쉬었음이란 단어에 가려진 현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재중 기자님, 오늘 대담 어떠셨나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복잡한 사회구조와 또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쉼없는 쉼의 시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쉬었음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세 번째 시선을 담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
학내 언론사 중대신문과 UBS의 기자가 만나 사회문화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시선을 담다 진행을 맡은 중대방송국 UBS 기자 김은혜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바로 쉬었음 청년입니다. 중대신문 제2083호에 실린 사회부 기사 방구석 청춘, 현관문을 넘으려면 을 소재로 기자들의 시선을 담아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고용 한파 시대,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4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어만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쉬는 집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리고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담에서는 쉬었음 청년 현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정책적 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중대신문 한재준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 학기 사회부 정기자로서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했던 중대신문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그럼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서의 쉬었음이란 일할 능력은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자발적 휴직을 하는 것, 즉 그냥 쉰다라고 답한 경우를 뜻합니다. 해당 개념은 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 포기자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고 구직 단념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최근 1년 내 구직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반면 쉬었음 청년은 노동시장 자체와 거리를 두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쉬었음 청년의 등장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또 이 개념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에 대한 개념부터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취업이나 진학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 인구를 뜻하는데요.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이 숫자가 약 50만 4천 명이었는데 이는 집계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비교해보면 2010년에는 28만 2천 명이었는데 1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구직에 실패했거나 어쩔 수 없이 중단한 게 아니라 스스로 노동시장과 거리를 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단념한 것도 아닌 아예 초입 단계에서 잠시 멈춤을 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곧 우리 사회 취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쉬겠다고 답하게 되는 배경에는 일자리의 질적 문제, 미래 전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쉬었음 인구란 별 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는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지쳐 눕고 또 어떤 이는 가족 돌봄을 책임지며 누군가는 불안 속에서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쉬었음이라는 단어는 개개인의 다양한 맥락을 지워버리고 오직 생산적 경제활동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권력 중심적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청년 중 정말로 마음 편히 속 시원하게 쉰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용어 안에는 청년들의 무력감, 불안, 보이지 않는 노동이 모두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이러한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쉬었음이라는 말이 마치 청년들이 그냥 게을러서 아무 이유 없이 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쉬었음 청년들의 상당수는 이 중소기업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의해서 일을 그만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1년 이내에 퇴사한 쉬었음 청년 중 무려 93.7%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한 청년분도 주 6일을 꼬박 일하는데 급여는 적고 작업 환경은 너무 열악했다며 결국 참다 못해 퇴사를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구직을 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일을 내려놓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표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청년들의 사정을 지워버리고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게으름으로 돌려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 속 쉼을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의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한국 사회의 쉴 권리조차 주지 않는 구조와 쉬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쉰다고 표현돼도 실제로는 불안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일종의 쉼 없는 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은 생애 주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노동시장 진입 준비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나이대입니다. 따라서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개인 자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인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향후 경제적 기회가 더욱 제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을 일컫는 니트족화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청년층의 증가는 국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쉬었음을 선택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구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선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이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과 기업이 내놓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에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응답자의 무려 64.3%가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은 줄이고 오히려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이 청년들이 들어갈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예요. 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미만인 중소기업의 연임금 격차가 2020년에는 약 2,148만 원이었는데 2024년은 2,694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더 난 거죠. 복지와 근무 환경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굳이 내가 이런 조건을 감수하며 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직 자체를 미루거나 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고요. 결국 쉬었음이라는 건 이 청년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불충분한 사회 안정망이 겹치면서 청년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사회가 청년들에게 어떤 조건과 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구직자가 눈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겠죠. 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 분위기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청년뿐 아니라 학부모와 사회 전반에 대기업 취업은 이꼴 성공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말씀 주셨듯 청년층 대부분은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입은 쉽지 않고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일거리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취업 가능한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 간의 간극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기보다는 기업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 청년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경력 공백이나 쉬었음 청년의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행 노동시장의 구조가 쉼 당한 청년들을 만들어낸다고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성과는 미미하죠. 즉, 관련 정책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 주로 중소기업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2018년에는 약 8조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무려 19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 정부가 정말 많이 투자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OECD도 지적했듯이 이미 한국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000건이 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OECD는 2018년 보고서에서 이게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명을 위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건 임금과 복지가 보장된 이 질 좋은 일자리인데 정부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이 미스매치 문제가 더 심화된 셈이죠. 대기업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한테 와닿지 않는 정책이니 쉬었음 청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 무리가 전혀 아닌 겁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의 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정책이 절실하겠군요.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니까요. 저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무엇보다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경험 여부, 구직 의사 여부나 개인의 환경에 따라 말이죠. 또 단기적 개입이 아니라 구직 이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쉬었음 청년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저도 이 대담을 통해서 이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봤거든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될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기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쉬었음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려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각자 다른 이유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한 건데요. 또 흔히 해법으로 대기업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만이 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경험을 쌓고 또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신입들이 자연스럽게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하고요. 이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 또 공공기관에서 경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기 프로젝트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이 실무에 직접 뛰어들면 이 산업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또 협업 경험도 쌓을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어떤 일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할지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결국 미래 GDP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 지원과 같이 인구 감소 가속화나 이런 사회 전반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을 보면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이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단 5곳 뿐입니다. 새로운 강력한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야 일자리 구조도 훨씬 다양해지고 또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이 반드시 대기업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기업, 안정적이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청년 고용의 토대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담을 진행하면서 한 명의 청년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 세대가 취업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쉬었음 청년이라는 개념은 처음 접해봤는데 제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다양한 삶의 맥락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 현상인 만큼 쉬었음이란 단어에 가려진 현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재중 기자님, 오늘 대담 어떠셨나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복잡한 사회구조와 또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쉼없는 쉼의 시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쉬었음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세 번째 시선을 담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